최정민의 건강한 인생. 실습으로 시작한 유튜브, 이제 벌써 쇼츠 영상 2개를 포함해서 모두 9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총 조회수 1,000회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제로 방송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고 싶습니다. 신중년이 겪게 되는 한계적 상황과 그 속에서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정민의 건강한 인생입니다. 구독을 통한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따스한 봄철 움츠렸던 가슴을 펴고 활동하기 좋은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망률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신중년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중년의 한 사람으로서 겪게 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여 그 원인을 살펴보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유의사항과 대책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통계청 자료에 10만 명당 사망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랭킹 1위가 암이고 바로 2위가 심장질환입니다. 이 2위에다가 4위 뇌혈관 질환 44명을 더하면 심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도합 105.5명으로 암과 비슷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에 관한 얘기를 하려다 보니 혈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서 옆에 있는 친구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인체의 혈관의 길이는 얼마나 되니라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몸속 혈관의 길이는 매우 길어서 측정하기가 어렵긴 한데 약 10만 마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이런 혈관은 심장으로부터 출발해서 몸 전체로 뻗어나가는데 기관지, 신장, 간, 신경 등 여러 가지 조직으로 영양소와 산소를 운반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상세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구 한 바퀴 둘레가 약 2만 5천 마일이라고 하니 지구를 약 4바퀴 돌아가는 길이의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믿어지지 않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혈관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을 말하는 것을 보면 몸속 혈관의 길이가 10만 마일 속에서도 아무런 이상 없이 몸속의 혈관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일단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원인을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심혈관 질환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유전적 요인, 비만, 운동 부족. 아직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저로서는 다행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아시는 상식적 영역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남성과 여성 성별 심혈관 질환 발병률과 관련하여 201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표가 나와 있네요. 이렇게 놓고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음주와 흡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70대 발병률을 보니 남성과 여성 숫자가 오타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폐경에 따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 저하로 인해서 HDL 수치가 급격하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혈중 지질이 쌓이는 결과라고 하네요. 2016년 3월 15일 헬스조선 이금숙 기자의 기고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 제 나이 또래의 여성분들이 고지혈증이 많다고들 하던데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챗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골다공증, 피부 탄력성 감소, 체질 변화로 인한 복부 비만 등 체지방 분포 변화, 여성의 정서와 관련된 우울증 등등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옆지기가 신경질을 내는 빈도가 늘어나고 얼굴과 몸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신중년이 되면 부부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는 여성들에 대한 대책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에스트로겐 수준이 감소하는 여성들은 체지방 변화를 감시하고 건강한 식습관과 정기적인 운동을 행하고 의사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체지방 변화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관찰이 필요할 것이고 의사의 조언을 받는 것은 병원에 가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건강한 식습관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하자 지중해 식단을 알려주네요. 지중해식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 높은 올리브 오일 함유량의 식물성 지방,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생선과 닭고기를 중심으로 한 식단이라고 합니다. 여성들에게 참 좋은 식품이라고 알려진 석류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석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더니 엘라그산이라는 식물성 호르몬이라는 것이 소량 있긴 한데 너무 적어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증가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류와 안토시안 등이 풍부해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다고 하네요. 다음에는 계절별 심혈관 질환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건강심사평가원에 비하면 겨울철보다도 봄철인 3월과 5월 심혈관 질환자 수가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원인인데요. 외출 시 따뜻한 외투가 필수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도 필요하고요. 연중 일교차가 가장 큰 계절은 바로 4월이라고 합니다. 봄철 일교차에 대비하셔서 건강한 일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중년이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여성의 폐경기, 고지혈증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남편님들, 아내를 위해 특별히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갱년기를 경험하고 있는 아내의 심정을 남편들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관심을 기울일 때 부부가 함께 해로할 수 있는 건강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절적으로는 일교차가 가장 큰 봄철 심혈관 질환을 더욱 유의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외출하실 때 겉옷 챙기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